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네, 오늘 양대 시장 상승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미국 시장 영향 받아서 상승 출발인데 거래소는 그래도 약간 눌렸죠. 보합선까지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흐름. 코스닥 지수는 추가 상승을 하는데 그래도 양봉의 흐름이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나왔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렇게 놓고 보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강하게 상승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수급에서 놓고 보면은 외국인의 물량, 개인의 물량을 기관의 매수가 다 평정을 하면서 상승을 주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장 초반 외국인의 선물 매도량이요 3,400억까지 갔다가 장 중후반부터 줄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외국인이 선물에서 팔면은 내려가고 사면은 올라간다라는 공식 그대로 유지가 되는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요 종목들 한 종목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보시겠습니다. 가장 궁금해하는 종목 1위예요. 매일. 네, 당연하죠. 국민주가 돼버렸죠.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특히 주린이 여러분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궁금해하는 종목, 관심 종목 1위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나쁠 거는 없습니다. 보시면은 특히 장 초반 비둘기는 반도체의 친구.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요. 비둘기, 양적 완화라든가 금리 요거에 대해서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진 것을 비둘기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반대로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면은 매파라고 해요. 매. 그런데 비둘기적 발언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미국에서.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장 초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강한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보합선입니다. 거기다가 SK하이닉스 역시 보합선이에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차트. 삼성전자 강하게 출발했습니다. 1.5% 가까이 출발했다가 밀립니다. SK하이닉스 같은 맥락의 흐름. 지금 아침에 이제 언론에 회자가 된 것이요. 반도체 같은 경우 고정거래가가 있죠. 주요 업체들의 고정 가격, 즉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는 건데 그 고정 가격보다 대부분 그냥 시중 소매가가 더 높거든요. 그런데 이 시중 소매가가 그동안 하락을 하면서 고정거래 가격 아래로까지 내려온 경우가 생겼다. 이런 이슈가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 이거 좀 물음표가 가는데 이런 흐름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이미 가격 반영이 다 됐다고 봅니다. 하이닉스 기준으로 10만원, 그리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73,000원에서 이미 바닥은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이 선, 삼성전자 같은 경우 78,500원 선은 1차적으로 반등, 2차적으로는 85,000원까지도 가능한 구역,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고 접근하시고요.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1차적으로는요, 115,000원 선 정도까지는 반등 가능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고요. 2차적으로는 13만원 선. 이렇게 아직은 박스권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그동안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 투자에 대해서 가장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소개했었던 종목 하나 마이크론, 오늘도 추가 상승을 합니다. 장중에는 10% 넘는 급등을 했는데 5% 가까운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앞에 고점에 대한 매물을 오늘 한번 소화했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아직 더 갈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비메모리 뿐만이 아니고 반도체 소부장 종목의 대장 종목으로 조금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 기준으로 더 갈 여력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니까요. 여기에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외의 종목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종목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게임주가 여러 종목이 관심 종목 상위주권이네요. 급등락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일단 오늘 1.5% 하락을 하면서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유 뉴스로 보면은요. 블레이드 앤 소울 불소라고 하죠. 투 실망감의 4일째 하락. 실망감 여전. 그래서 당연히 주가가 하락하면 뒤따라오는 게 증권사의 목표가 하향이에요. 항상 뒤따라오죠. 그러니까 이 증권사의 기관의 목표가라는 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항상 뒤쳐져서 나오니까요. 좀 아쉽죠. 이런 부분이. 그런데 NC소프트 같은 경우 제가 지난 금요일 말씀드렸을 때요. 한 번쯤 더 떨어질 여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지금 현상으로 놓고 보면은 63만원 선 근처에서는 바닥을 잡는 것 같습니다. 오늘 바닥을 잡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은 버틸 때라는 거죠. 지금은. 바로 요 큰 폭의 하락이 있었을 때는 반등시 매도라고 말씀드렸는데 반등이 안 들어왔어요. 솔직히. 추가하고 추락했는데 한 번쯤 더 떨어질 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죠. 63만원 선 정도면은 바닥 잡는 흐름. 지금 입장에서는 보유 흐름으로 좀 가져가시고요. 단기 매수 조건도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반대로 펄어비스 완전 반대로 갔죠. 롱숏 전략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관 외국인 같은 경우 같은 업종, 같은 섹터에서 어떤 종목은 매도를 하고 어떤 종목을 매수를 동시에 하면서 롱, 숏 전략을 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두 종목이 약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펄어비스 오늘 15% 가까이 상승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주가 떡상불은 도깨비. 바로 이 도깨비라는 신작 게임, 유럽에서 발표를 했다 그랬죠. 이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 진출, 중국의 판호가 허가됐죠.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중국 진출, 검은 사막이 과거 영광을 한번 얻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모바일 게임으로 지출해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급등했는데 한 번 더 갈 여력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정시 매수를 하는데 급등했다가 다시 약간 마이너스 줬어요. 지난 금요일. 그리고 다시 오늘 올려 붙이는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요. 여기에서 한 번쯤 더 갈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한 번쯤. 즉 지금부터는 저가 매수보다는요. 가진 사람들, 보유하신 분들이 얼마나 높게 매도하는 거냐에 달려 있으니까요.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보유하신 분들은 잘 이익 실현하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위메이드까지 한번 보시죠. 위메이드. 오늘 상한가 배팅이 들어갑니다. 게임주에서 위메이드. 그런데 미르4 이것도 게임인데요. 이 기대감에 오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 금요일날 급락을 보여줬어요. 17%까지 급락했다가 오늘 이렇게 올려놓은 거 보면은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르, 이 종목의, 이 게임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은요, 소위 세력주의 양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위로 따라잡지는 마시라 이렇게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많은 종목들 가운데 SK바이오사이언스를 비롯한 제약바이오주가 또 많이 올라왔네요. SK바이오사이언스 오늘 3.5% 가까이 상승을 하는데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코로나19 백신 임상실험 바로 이러한 부분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임상 3상 본격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 기대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20일 근처에서는 매수, 그리고 여기서도 매수를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1차, 2차 나눠서 말씀을 드린다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을 때 30만 5천 원 근처에서는 1차 저항, 1차 목표가, 그리고 35만 원 선 2차 목표가로 보시면서 박스권 트레이딩 목표가 2개로 나눠서 보시라는 전략으로 그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분할, 저항 때선 분할 매도를 하시고요. 다만 매수는 조정 시에만 하세요. 위로 쫓아잡기보다는 분명히 눌릴 겁니다. 즉 조정이 올 겁니다. 그럴 때만 관심을 기울이시라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국 BNC라는 종목 오늘 급등 마감합니다. 한국 BNC 코로나19 치료제 적용 대상 확대 기대, 즉 코로나 치료제 기대감에 따라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세계 최초 경구용 치료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죠. 결국에는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기대감, 이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라는 부분,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차트 이 주식에 거래량 흐름을 보면 더 갈 여력은 있어 보이는데요. 투자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분명히 부담은 있어요. 다만 급등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쭉 뻗어 올라갑니다. 하지만 올라오는 이 5일선 근처 조정 시에 관심을 기울이자. 위로 쫓아잡으면요 단기 고점에 딱 물려요. 그러니까 쫓아잡지는 마시라고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특징주로요,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주가 아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철강주 왜 강세를 보였는가 말씀을 드리면요, 중국 철강 수요 증가, 바로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레포트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과거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철강석 가격이 내려가고 제품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익은 늘어나겠죠. 우리나라 철강주 그래서 나쁠 것 없다,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중국에서 감산 정책에 의해서 철강석 가격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감산 정책을 폈는데 올라가요. 그러면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미국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 발언, 이것은 위험선호 현상,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철강주의 상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스코 오늘 5% 넘는 상승세, 그리고 동국제강, 제가 동국제강 그동안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5%까지는 아니어도 4.5% 상승을 합니다. 충분히 덜어갈 여력 있어 보이니까요. 이들 종목 관심 있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 좀 숨가쁘게 여러 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 3200포인트 일단은 가고 보자 라는 의견, 그리고 여러분들께 좀 더 힘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조금 더 힘내시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짧은 댓글이라도 한번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